10년간 말라붙어 있던 샘이 터진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는 내 몸이 젖어드는 것을 느끼자 더 대담해졌다. 그의 손가락 하나가 아주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안에 어떤 지점을 꾹 하고 눌렀을 때 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짜릿한 감각이 퍼져나갔다. 내 이름은 윤석영, 나이 52. 동갑 남편 최진욱이랑 결혼한 지 27년 됐다. 27년. 우리 사이는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 부부, 웃기지 마라. 우린 이제 그런 거 아니었다.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 서로한테 월세도 안 내는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룸메이트. 딱 그 정도다. 아침 7시.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떠진다.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 뭐. 부엌으로 나가면 이미 진욱 씨가 식탁에 앉아 있다. 그 사람도 잠이 없다. 우리 사이에 오가는 대화. 당연히 없다. 그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빨갛고 파란 주식 창이나 들여다보고 나는 소리만 켜놓은 아침 드라마를 멍하니 본다. 식탁 위엔 기모르는 된장찌개랑 밥그릇 2개.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엔 찌개 끓는 소리랑 수저 달그락거리는 소리뿐. 가끔 내가 김치 더 줄까? 물으면 하고 대답하는 게 대화의 전부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다. 한때는 저 남자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렸는데 이젠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일조차 거의 없으니 저녁이라고 다를까? 다녀왔어. 현관에서 들리는 무심한 목소리. 나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하고 건성으로 대답한다. 저녁 식사도 아침이랑 똑같다. 각자 TV 채널 가지고 신랑이 벌이는 다른 집들이 부러울 지경이다. 우린 그런 것도 없다. 그냥 아무거나 틀어놓고 밥만 먹는다. 밥 먹고 나면 거실 소파 양쪽 끝에 따로 앉아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TV는 그냥 배경음악일 뿐. 우리 관계를 겨우 이어주는 인공호흡기 같은 거다. 언제부터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들이 대학 가서 집 떠나고 텅 빈 아들 방을 진욱 씨가 서재 겸 침실로 쓰면서부터였나? 처음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어색하고 서운했는데 웬걸. 솔직히 너무 편했다. 밤마다 지겹도록 듣던 코 고는 소리에서 해방된 밤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자다가 이불 뺏길 일도 없고 뒤척이다 깰 일도 없고 그 편안함이 쌓이고 쌓여서 이젠 우리 사이에 무슨 만리장성이라도 세운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더라. 기억도 안 난다. 까마득하다. 10년? 아니, 그보다 더 됐을지도 모른다. 내 몸뚱아리도 이젠 여자이길 포기했다. 샤워하고 나와서 김서린 거울을 보면 한숨만 푹 나온다. 푸석한 피부,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드문드문 보이는 흰머리. 무엇보다 처녀 때 24인치였던 허리는 어디 가고 두툼한 튜브를 낀 것 같은 뱃살만 남았다. 진욱 씨라고 뭐 다르겠나? 한때는 어깨도 떡 벌어지고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 참 보기 좋았는데 이젠 뭐 영락없는 배 나온 50대 등산복 아저씨다. 축 처진 어깨에 만성 피로에 절어 퀭한 눈.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가서 막걸리 한잔하는 게 유일한 낙인 사람. 그 사람도 나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 많이 늙었네. 여자로는 안 느껴지네. 우린 서로에게 더 이상 설렘을 주지 못하는 낡고 닳아버린 존재가 된 거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공기 속에서 그냥 사는 거지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서로의 그림자만 밟으며 사는 재미없는 일상. 이대로 우리는 늙어가겠구나.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의무감만 남은 채 그렇게 인생을 끝내겠구나. 그런 체념이 내 일상이 되어갈 무렵이었다. 그날 저녁도 별다를 거 없었다. 진욱 씨가 등산 동호회에서 땀에 쩔어서 돌아왔다. 등산복 차림 그대로 얼굴은 벌겋게 익어서는 그리고는 늘 그렇듯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식탁 위에 툭 하고 던져놓았다. 맨날 산에서 뭘 그렇게 주워오는지. 이게 뭐야? 아, 몰라. 산속에서 약초 캐는 양반이 좋은 거라고 한번 먹어보라고 주대. 피로에 아주 직방이라나 뭐라나. 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봉지를 열어봤다. 안에는 웬 낡아 빠진 유리병 하나가 덜렁 들어 있었다. 진한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는데 뚜껑을 여니까 역한 흙냄새랑 씁쓸한 풀향기가 확 끼쳐왔다. 이걸 사람이 먹는다고? 세상에 공짜라고 아무거나 받아오면 어떡해. 배탈 나려고. 내가 인상을 팍 찌푸리자 진욱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몸에 좋은 건 입에 쓴 법이야. 그러더니 무슨 사약이라도 들이키는 사람처럼 얼굴을 팍 찌푸리면서도 그걸 단숨에 들이켰다. 크으마이너스 하는 소리를 내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그저 저러다 밤새 화장실 들락거릴라 생각하며 무심하게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 사람이 뭘 먹든 뭘 하든 이제 내 알 바 아니었다. 저녁을 치우고 각자 소파 끝에 앉아 스마트폰을 좀 들여다보다가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삐걱하고 내 방문이 닫혔다. 곧이어 옆방 진욱 씨의 방문도 닫혔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그날 밤 그 한 병의 수상한 액체가 우리 부부의 10년의 잠을 깨우는 폭풍의 씨앗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날 밤도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넘기고 있었다. 이 시간이 제일 싫다. 온 세상은 다 잠든 것 같은데 나만 홀로 깨어있는 기분. 카톡을 열어봐도 딱히 연락할 사람도 없고 친구들 단톡방은 조용하다. SNS를 켜면 뭐하나? 자식들 결혼시킨 얘기, 손주 재롱 부리는 사진, 남편이랑 해외여행 간 사진. 남들 사는 거 구경하는 게 일이랄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내 신세만 더 처량해져서 그냥 꺼버렸다. 벌써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진욱 씨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니까 벌써 한참 전에 잠들었을 거다.
온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가끔 냉장고 돌아가는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도 이제 그만 자야지 하고 스마트폰을 협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삐걱 마이너스. 복도 쪽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뭐야, 집이 낡아서 그런가? 아니면 저 양반이 화장실 가려고 나왔나? 별 생각 없이 다시 누우려는데 발소리가 화장실이 아니라 내 방문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다. 순간 몸이 굳었다. 설마, 아니겠지. 잠시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긴장이 스르르 풀리려는 바로 그 순간. 똑똑 마이너스. 요란하지도 않았다. 그냥 똑 하고 분명한 노크 소리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다. 이 시간에 저 사람이 내 방문을,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무슨 일이지? 어디가 아픈가?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밟으며 문으로 다가갔다. 나는 차가운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였다. 심장이 쿵쿵 하고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뭐지? 진짜 무슨 일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한 건가? 아니면 술 먹고 들어와서 주정이라도 부리려는 건가? 10년 동안 각방 쓰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굳이 내 방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에라, 모르겠다. 무슨 일인지 들어는 봐야지. 나는 큰맘 먹고 문고리를 돌렸다. 오래된 방문이 끽 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렸다. 그 틈으로 복도에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그 빛 속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내 남편 최진욱이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문을 활짝 열며 물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그의 모습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일단 얼굴이 이상했다. 술 마신 사람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인지 뭔지 모를 것이 송골송골 맺혀 번들거렸다. 숨소리는 또 어떻고? 바로 앞에서 듣는데 꼭 마라톤이라도 뛰고 온 사람처럼 하하하고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가슴팍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다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나를 정말로 얼어붙게 만든 건 그의 눈빛이었다. 지난 10년간 내가 봐왔던 그의 눈은 늘 피곤해 절어 있거나 TV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초점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보는 저 눈은 그게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마치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 같은 눈빛. 그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건 욕망이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니, 어쩌면 결혼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수컷의 욕망.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등 뒤로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당신 왜 그래? 눈빛이 이상해. 석영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호칭. 하지만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한 게 아니라 잔뜩 쉬어서 갈라지는 억지로 뭔가를 참고 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니, 내 허락을 구할 생각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등 뒤에서 덜컥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방문을 닫고 안에서 잠그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다. 좁은 내 방 안은 순식간에 그의 채취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쿵, 쿵, 쿵. 이제 내 심장 소리는 내 귀가 아니라 온 방 안을 울리는 것 같았다. 이 남자 미쳤나 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낮에 먹은 그 이상한 약초 물 때문인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당신 왜 이래? 무섭게.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좁은 공간, 닫힌 문. 그와 나 단둘.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머릿속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다. 10년 동안 그림자처럼 지내던 남자가 갑자기 왜?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 이글거리는 눈빛 앞에 서 있으니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팔로 내 몸을 감쌌다. 얇은 여름 잠옷 한 장으로는 그의 시선을 막아낼 수 없었다. 미안해.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고 단어 하나하나를 힘겹게 내뱉는 것 같았다. 참을 수 없다니. 뭘 참을 수 없다는 거야? 나는 그 의미를 묻기도 전에 그가 성큼 내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피해야 했다. 본능이 소리쳤다. 이 남자는 지금 정상이 아니야. 내가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내 양팔을 붙잡았다. 아!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은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었다. 펄펄 끓는 쇳덩이 같았다. 그 뜨거운 열기가 잠옷 천을 뚫고 들어와 내 팔뚝살을 지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힘. 예전에 내가 알던 최진욱의 힘이 아니었다. 헬스장에서 운동 좀 하던 젊은 남자애들처럼 내 뼈를 으스러뜨릴 것 같은 완력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보, 이거 나. 정신 차려. 싫어. 오늘은 못 나.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나를 그대로 침대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나는 발버둥 쳤다. 발 뒤꿈치로 버티고 몸을 비틀며 저항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마치 커다란 인형을 끌고 가듯 나를 질질 침대로 끌고 갔다. 내 발이 마룻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렸다. 쿵. 등 뒤로 침대 매트리스에 푹신한 감촉이 느껴졌다.
균형을 잃은 나는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리고 내가 몸을 일으킬 틈도 없이 그의 육중한 몸이 내 위를 덮쳐왔다. 숨이 턱 막혔다. 그의 무게에, 그의 뜨거운 열기에, 그리고 온몸에서 풍겨오는 낯선 땀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 마지막 애원은 그의 입술에 막혀버렸다. 10년 만의 입맞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약탈이었다. 거칠고 서툴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듯한 움직임. 그의 까끌까끌한 수염이 내 뺨을 아프게 스쳤고 그의 혀가 내 다친 입술을 억지로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저항했지만 그는 내 턱을 강하게 붙잡아 고정시켰다. 결국 내 입안은 그의 뜨겁고 축축한 혀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그의 몸이 내 몸을 짓누르면서 내 허벅지 사이로 그의 물건이 느껴진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단단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내 여린 살에 문대지는 그것의 존재감은 내가 아는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건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10년 전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던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고 펄펄 끓는 것처럼 뜨거웠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거대했다. 마치 잠자던 화산이 깨어나 용암을 뿜어내기 직전처럼 그의 잠옷, 바지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그것의 존재감은 내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킬 만큼 압도적이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머릿속에 낮에 그가 마셨던 그 수상한 액체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돼. 하지만 내 몸으로 느껴지는 이 감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지금 내 침대 위에 있는 남자는 내가 알던 최진욱의 껍데기를 쓴 다른 괴물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10년 동안 투명 인간처럼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왜? 그의 몸은 불덩이 같았고 나를 누르는 무게감은 현실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가슴팍을 밀어냈다. 잠깐만 여보. 이러지 마.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하지만 그건 공포에 질린 비명이라기보다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당혹감에 가까웠다. 그는 내 저항에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동자가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석영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너무 예뻐 보여. 예뻐 보인다고. 쉰둘에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내가. 20대 때도 들어본 적 없는 낯간지러운 말에. 순간 어이가 없어서 힘이 풀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입술이 다시 내 입술을 덮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처음처럼 거칠지 않았다. 서툴지만 애타는 듯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내 입술을 조심스럽게 탐했다. 그의 한 손은 여전히 내 팔을 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억압하는 힘은 아니었다. 그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내 손을 감싸쥐는 것에 가까웠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이 내 얇은 잠옷 위로 허리를 지나 등줄기를 아주 천천히 쓸어 올렸다.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움직일 때마다 10년간 말라붙어 있던 내 몸의 감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머리는 이러면 안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은 정직하게도 그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다. 이 배신감 섞인 쾌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내 몸의 작은 떨림 하나하나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나를 보며 안도하는 듯한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길은 이제 거침이 없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손길이 닿은 내 가슴을 그는 잠옷 위로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입술이 내 쇄골을 지나 마침내 가슴께로 다가왔을 때 나는 숨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의 뜨겁고 축축한 혀가 잠옷 천 위로 그곳을 적시는 순간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면서 허리가 저절로 살짝 들썩였다.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이상한 교성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잠옷의 단추를 찾아 더듬거렸다. 마음이 급한지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다. 그 서툰 모습이 어쩐지 20대 때의 그를 보는 것 같아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툭. 마침내 단추 하나가 풀렸다. 틈새로 서늘한 밤 공기가 스며들어와 뜨거워진 내 살을 식혔다. 그는 마치 신성한 의식이라도 치르듯 나머지 단추들도 하나씩 풀어내렸다. 낡은 잠옷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고 쉰둘의 몸이 희미한 달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는 수치심에 눈을 감았지만 그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마침내 내 몸의 가장 은밀한 곳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내 배를 지나 점점 아래로 내려왔다. 내 머릿속은 그냥 정지 상태였다. 안 된다고 소리쳐야 하는데, 밀어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 어떤 자극도 없이 잠만 자던 내 몸이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이 거기에 닿았다. 내 몸의 가장 부드럽고 비밀스러운 곳에 아 하고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소리. 그건 비명이 아니었다. 숨막히는 감각에 대한 놀라움이었다. 그의 손바닥은 등산으로 다져져서 그런지 투박하고 거칠었는데 그 거친 손이 내 여린 살에 닿는 느낌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다. 너무도 이질적이면서 동시에 미치도록 자극적이었다. 나는 부끄러움에 다리를 오므리려 했지만 그의 다른 손이 내 허벅지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압했다. 힘 빼봐, 석영아. 그가 헐떡이며 속삭였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긴장했던 몸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냥 만지는 게 아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발견한 보물 지도를 읽기라도 하듯 그곳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집요하게 탐색했다. 세상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내 몸이 이 멍청하고 정직한 몸뚱이가 그의 손길에 완전히 굴복하고 있었다. 10년간 말라붙어 있던 샘이 터진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아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는 내 몸이 젖어드는 것을 느끼자 더 대담해졌다. 그의 손가락 하나가 아주 천천히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꽉 막혔던 곳이 열리는 느낌.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처음에는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졌지만 아프지는 않았다. 아니, 아프기는커녕 내 안에 부드러운 살을 헤집는 그의 손가락 움직임에 허리가 저절로 움찔거렸다. 그는 내가 어디를 좋아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다. 아니,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안에 어떤 지점을 꾹 하고 눌렀을 때 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짜릿한 감각이 퍼져나갔다. 나는 그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허리를 비틀었다. 내 입에서는 이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신음만이 터져나왔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감각. 이대로라면 금방이라도 가버릴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내 안에서 손가락을 빼냈다. 갑자기 사라진 충만감에 나는 아쉬움에 찬 숨을 내뱉으며 눈을 떴다. 그는 내 몸 위에서 땀과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잠옷 바지를 벗었다. 그가 자신의 잠옷 바지를 벗었을 때 나는 숨 쉬는 것을 잊었다. 세상에, 미쳤다. 저게 최진욱 거라고.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것은 내가 기억하던 남편의 물건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20대 때 우리가 한창 뜨거웠을 때도 저렇지는 않았다. 이건 그냥 크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거의 흉기에 가까웠다.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 끝에서부터 풍겨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내 허벅지 안쪽 살갗에 와 닿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솔직히 무서웠다. 덜컥 겁이 났다. 저게 내 몸에 들어온다고. 1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바짝 말라붙은 내 몸이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찢어지는 거 아니야? 별의별 끔찍한 상상이 다 들었다. 그런데 무서운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수치심도 있고 나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 안에 어떤 원초적인 부분이 저 거대하고 뜨거운 것에 대한 공포와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저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느낌일까?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내 앞에 과시하듯 아주 천천히 내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다. 내 양쪽 허벅지가 그의 단단한 허리에 의해 부드럽게 벌어졌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나는 그의 것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완전히 지배당해 있었다. 그의 것이 내 몸의 입구에 닿는 순간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길로 충분히 젖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의 것을 마주하니 온몸이 다시 바짝 긴장으로 굳어버렸다. 뜨거운 쇠몽둥이가 연약한 살에 닿는 느낌. 그 뜨거움에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겁먹은 나를 배려하는 건지 아니면 이 순간을 즐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내 귓가에 안심시키려는 듯 나직이 속삭였다. 괜찮아, 석영아. 나만 믿어. 그의 목소리에 나는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와 동시에 내 몸에서도 긴장이 아주 조금 풀려나갔다. 그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숨을 내쉬는 타이밍에 맞춰 그는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허리를 움직였다. 으득하고 무언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는 느낌. 아팠다. 분명히 아팠는데 이상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물감, 살이 늘어나는 것 같은 팽팽한 고통. 그런데 그 아픔보다 더 큰 무언가 꽉 차오르는 감각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의 것이 아주 조금 내 안으로 들어왔을 뿐인데도 나는 이미 온 세상이 그것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그 상태로 잠시 멈춰 섰다. 내 몸이 자신의 크기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의 일부가 너무도 뜨겁고 단단해서 다른 모든 감각이 마비된 기분이었다. 아파? 그가 땀에 젖은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은 기분 나쁜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몸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한 짜릿한 통증이었다. 그리고 그 통증 너머로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쾌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내 표정을 읽은 듯 했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내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이마와 뺨에도 쪽쪽 하고 입을 맞췄다. 그리고는 내 손을 찾아 단단히 깍지를 껴왔다. 그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내 손을 감싸 쥐자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숨 쉬어. 괜찮아. 그의 말에 나는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가 내 몸이 완전히 이완된 틈을 놓치지 않고 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단숨에 밀어 넣었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찢어질 듯한 감각 대신 내 몸 가장 깊은 곳까지 무언가 뜨겁고 거대한 것으로 빈틈없이 꿰뚫리는 느낌. 10년간 텅 비어 있던 내 안이 그의 존재로 완벽하게 채워졌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온몸이 그의 것으로 가득 찬 이 감각은 20대 때도 30대 때도 결코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다. 내 몸이 마치 그를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된 것처럼 딱 맞게 들어찬 느낌. 아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충만감과 쾌감만이 남았다. 그는 내 몸이 자신의 것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주 천천히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느리고 묵직하게 제자리에서 살짝 뺐다가 다시 끝까지 밀어넣는 움직임. 그가 움직일 때마다 내 안의 부드러운 살들이 그의 것에 의해 남김없이 쓸리고 지식여졌다. 내 입에서는 이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수치심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졌다. 낡은 침대가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질척한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손톱으로 꽉 긁으며 매달렸다.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내 몸의 둑이 그의 거대한 것으로 인해 완전히 터져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터져버린 둑 너머에서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쾌락의 홍수가 미친 듯이 밀려오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그냥 시체처럼 뻗어 있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땀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목에 찐득하게 달라붙어 있는 게 느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아릿했고 팔다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다. 특히 다리 사이. 10년 동안 잠만 자던 그곳은 지금 불이라도 난 것처럼 화끈거리고 욱신거렸다. 꼭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난 다음 날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했다. 방 안에는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색했다. 미치도록 어색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의 몸을 탐했는데 모든 게 끝나고 나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냥 이대로 아침이 올 때까지 등 돌리고 누워 자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 나는 슬쩍 고개를 돌려 옆을 봤다. 진욱 씨도 천장을 보고 멍하니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그 짐승 같은 남자는 어디 가고 다시 내가 알던 50대 남편 최진욱이 누워 있었다. 다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온몸이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얼굴에 나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는 거다. 뭐지? 방금 이건 뭐였지? 나는 멍하니 천장의 무늬만 바라봤다. 꿈을 꾼 건가?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하지만 내 몸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과 끈적하게 달라붙은 시트, 그리고 방 안에 희미하게 퍼져 있는 짙은 향기가 이건 꿈이 아니라고 명백한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내 남편이 나를 덮쳤다. 그리고 나는 그걸 받아줬다. 아니, 받아준 정도가 아니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더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나? 미쳤지, 윤석영. 그 생각에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마저 잦아들고 방 안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을 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괜찮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안 괜찮다고 하기엔 거짓말이었다. 그는 내 반응을 살피더니 다시 한번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짐승 같았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막혀있던 무언가가 툭 터져 나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진심을 말해버렸다. 아니, 좋았어. 내 입에서 좋았어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 미쳤나봐, 윤석영. 무슨 말을 한 거야? 주워 담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 말은 어둠 속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멎는 것 같았다. 진욱 씨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내 대답이 전혀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다. 하긴 내가 화를 내거나 울면서 따질 거라고 생각했겠지. 10년 동안 각방 쓰던 아내를 반쯤 강제로 덮쳤는데 좋았다고 말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의 얼굴에 번져 있던 당혹감과 미안함이 아주 천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건 안도감이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기쁨의 빛이 그의 눈동자에 어렸다. 그는 마치 큰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나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부끄러워서 얼굴은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지난 10년간 내가 거의 본 적 없었던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니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어색함과 수치심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찾아 조심스럽게 잡아왔다. 그리고는 내 손가락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잊고 있던 설렘 때문이었다. 나도 좋았어.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또 그 소리. 나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뭐래? 다 늙은 아줌마한테. 아니야. 진짜로. 그는 진지했다. 그는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꼭 안아주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남편의 품. 예전보다 살이 붙어 푹신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귀를 대자 이제는 안정적으로 그러나 힘차게 뛰고 있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정말로 우리가 20대의 뜨거운 연인이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좁은 자취방에서 부모님 몰래 서로를 탐하며 밤을 새우던 그 시절.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이 들곤 했다.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던 거였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1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가 말없이 나누는 온기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내 엉덩이께에 닿아 있는 그의 것이 아까의 격렬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내 몸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걸 어쩌지? 이 남자 정말 괴물이라도 된 걸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눈은 감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귓가에는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려왔고 코끝에는 땀과 뒤섞인 그의 짙은 채취가 맴돌았다. 그리고 내 등과 엉덩이 사이 그 애매한 어딘가에 닿아 있는 그의 물건이 계속 신경 쓰였다. 보통 남자들은 한 번 하고 나면 한참 동안은 꼬리 내리고 있지 않나? 20대 때 진욱 씨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뭐 방금 전에 그 격렬한 전쟁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쌩쌩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뜨겁고 묵직한 존재감이 내 맨살에 닿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움찔거리며 몸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내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래? 그가 나직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웃음기가 살짝 묻어 있었다. 이 남자 지금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아니 그냥 나는 차마 당신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자 그가 나를 안고 있던 팔에 슬쩍 힘을 주어 자기 몸 쪽으로 더 바짝 끌어당겼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의 것이 내 엉덩이 골 사이에 정확히 자리 잡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얇은 이불 한 장을 사이에 뒀을 뿐인데도 그 열기와 단단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방금 전 끝났다고 생각했던 내 몸의 불씨가 그의 것에 의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랫배가 뻐근해지면서 그곳이 다시 질척하게 젖어드는 게 느껴졌다. 미치겠다 정말. 석영아. 그가 내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나 또 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애원 같기도 하고 유혹 같기도 했다. 1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욕망에 찬 남자의 목소리였다. 내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하나? 피곤하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내 입은, 내 몸은 전혀 다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찾아 먼저 입을 맞췄다. 그것은 내 대답이었다. 나의 갑작스러운 입맞춤에 그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내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씩 웃었다. 그는 내 뒷목을 감싸 쥐고 나를 더 깊숙이 빨아들였다. 두 번째는 처음과 완전히 달랐다. 짐승 같은 약탈도 정신없는 탐색도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서로의 몸 구석구석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애틋하게 탐했다. 마치 10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맛보고 느끼고 기억하려 애썼다. 그가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는 고통이 아닌 오직 충만한 쾌감만이 나를 감쌌다. 우리는 마치 처음 사랑을 배우는 연인들처럼
밤새도록 서로를 탐하며 길고 긴 두 번째 파도를 넘었다. 그 밤 우리 침실의 불은 동이 틀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두 번째 폭풍이 지나갔을 때 창밖은 이미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밤새 우리는 몇 번을 더 서로를 안았는지 셀 수도 없었다. 마치 10년치를 한꺼번에 해치우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치는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매달렸다. 나는 완전히 탈진 상태로 그의 팔을 베고 누워 있었다. 온몸이 노곤하고 근육 마디마디가 기분 좋게 뻐근했다. 특히 다리 사이는 이제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얼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것처럼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는 내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욕망 대신 깊고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가 천장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뭐가? 이렇게 너랑 같이 아침을 맞는 거. 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다. 그러게. 이게 얼마만일까?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 아래 너무도 오랫동안 서로에게 무심했다. 서로의 온기를 잊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잊은 채 그냥 시간만 흘려보냈다. 진작 이럴걸. 내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진작 이럴걸. 그가 피식 웃으며 내 어깨를 더 꽉 끌어안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품속은 따뜻했다. 나는 그의 가슴팍에 뺨을 부비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었다. 문득 낮에 그가 마셨던 그 수상한 약초 물이 떠올랐다. 그것 때문이었을까? 정말 그 약초 때문에 하룻밤 만에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면 그 약초는 그냥 방아쇠였을 뿐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걸까? 솔직히 이제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10년의 벽을 허물고 다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어젯밤에 그는 분명 괴물 같았지만 그 괴물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 역시 함께 깨워주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해가 뜨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감할 수 있었다. 오늘 뜨는 해는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해일 것이라는 것을. 멈춰있던 우리 부부의 시계가 이제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시 예전처럼 어색한 사이로 돌아가게 될까? 아니면 오늘 밤의 이 뜨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잠든 남편의 그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확신했다. 우리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날 아침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품에서 눈을 떴다. 밤사이의 격렬함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는 아기처럼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에 난 수염 자국을 쓸어보았다. 까끌까끌한 감촉이 왠지 기분 좋았다.
그 순간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잠이 덜 깬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는 이내 밤사이의 일을 기억해냈는지 멋쩍게 웃었다. 어색함 대신 따스하고 편안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잘 잤어? 응, 당신은? 덕분에.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시시콜콜한 아침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 부드러운 입맞춤 하나에 지난 10년의 세월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마법처럼 달라졌다. 남편은 더 이상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텅 비었던 내 옆자리는 다시 그의 차지가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의 침대를 쓰는 진짜 부부가 되었다. 아침 식탁에서는 더 이상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어젯밤 드라마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시껄렁한 농담까지 끊임없이 대화가 오갔다. 저녁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남편은 내 손을 잡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았고 나는 그의 팔짱을 끼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다. 두 분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확 폈네. 요새 사이가 신혼 때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저 웃기만 했다. 차마 남편이 산에서 이상한 약초 물을 먹고 변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 물론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우리의 밤이었다. 남편은 그날 이후 마치 잃어버린 10년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매일 밤 나를 뜨겁게 안아주었다. 그의 몸은 이제 완전히 대물 남편이 되어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는 법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쾌락의 세계를 함께 탐험했다. 이제 우리에게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갈망과 애정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몇 번인지 셀 수도 없는 정사가 끝난 후 그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가 나직이 물었다. 그 약초 준 사람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 괜찮아. 이제 더 이상 그 수상한 약초 따위는 필요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약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볼 작은 계기였을 뿐이다. 그 계기가 조금은 비현실적이고 민망한 방식으로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에게는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주었다. 52의 나이에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내 남편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되었다. 여러분, 제 부끄러운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넘게 멈춰있던 제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다시 뜨거워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0이 넘으면 여자로서의 삶은 끝이라고 그저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만 남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떠난 주말 등산길에서 어떤 신비한 인연을 만나게 될지. 무심코 건네받은 검은 봉지 안에 당신의 잠들어 있던 밤을 깨울 기적이 들어있을지 말입니다. 물론 꼭 그런 약초 같은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기니까요. 어쩌면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다가 문득 느껴지는 그의 체취일 수도 있고
아내가 끓여준 찌개를 먹다가 문득 떠오르는 옛 추억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너무 체념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도 사랑은 그리고 뜨거운 밤은 다시 찾아올 수 있더군요. 권태기라는 먼지 아래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안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불씨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 불씨를 다시 지필 작은 용기만 있다면요. 어쩌면 바로 다음 주말 등산에서 돌아온 남편의 손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손에 검은 봉지가 들려있지 않더라도 그저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세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뜻밖의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